상당히 날씨가 좋은 토요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 좋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우리 의미 있는 학술 대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그리고 한국열린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학술대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적인 저희 식순에 따라가지고 학회장님을 모시고 개회 선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성 학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네, 우리 학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열린교육학회 양대 학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네, 개회 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장이고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장 이광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사회 갈등 및 사회 문제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열린교육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특히 공동학술대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극복해내고 드디어 처음으로 대면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또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두 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 학술 문화의 한류화, 세계화를 저희가 이제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수한 양질의 한국 문화, 한국 학술 연구의 내용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더 나은 방송,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된 계기는 청주교대가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한번 볼 겸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좋은 최적의 도시 청주에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고마운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사비로 모두 좋은 양질의 또 저녁 식사를 내주신다고 해서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김재봉 열린교육학회 부회장님, 광주교육대학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장원순 교수님 발표를 오늘 해주시겠고요. 또 토론도 같이 이어져서 있겠습니다.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이 학회라고 한다면 학회의 어떤 간단한 모임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좋은 콘텐츠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못 모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 우리가 이러한 그 유튜브 또 등등의 최첨단 기기를 통해서 많은 좋은 학술 문화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광 학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청주교육대학교 이혁규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혁규 총장님께서는 그 지난 임기 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장으로 재직을 해주셨고요. 저희 코로나 제일 힘든 시기에 학회를 이끌어 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동남아시아까지 송출된다고 하니까 또 긴장이 돼서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들 또 우리 학회 구성원들 오랜만에 대면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바로 앞에 사회과교육학회 회장을 했는데 2년 동안 줌으로만 보고 얼굴을 대할 수 없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처음으로 지금 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마스크도 벗을 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 학회장 임기가 끝나고 이제 부임 학회장님이 맡으시면 잘하시기를 바라지만 또 너무 잘하면 비교가 돼서 적당히 잘하시기를 바라는데 너무 잘하셔서 제 자리가 또 외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쪽 학회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고 또 양쪽 학회의 학회 구성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학회가 진행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약속하지만 저녁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이거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면 지금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관련된 이야기 소개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보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또 사회 보시는 분들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목이 현대사회 갈등 및 사회 문제와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되게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도 끝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선거를 하는데 시민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고민들이 많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보면서 불일 테러가 끝나고 나서 파머파커가 쓴 책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뭐가 터지고 테러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분노가 촉발되죠. 가해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이긴 한데 그런 국면에서 파커는 그렇지만 그런 분노조차도 때로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 분노의 정체를 뽑고 적을 악마화하기보다는 서로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민하라는 평론가가 쓴 책이 몇 달 전에 나온 책이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도 끝났습니다만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뽑겠다는 열망보다 저쪽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적의의 감정들이 우리 사회에 좀 팽배한 것 같고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양한 그 다양성을 어떻게 상대화하고 포용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비통한 자들에 위한 정치의 부재가 민주주의에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라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으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세 분의 발표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면에서 이렇게 뵙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흐뭇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나가시는 지금 끝날 때까지 예, 서로에게 훈훈한 배움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그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현대 사회 갈등 및 사회 문제와 시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학술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회 선언도 해주셨고 또 환영사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오늘 학술 대회가 뜻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학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 동안 이혁규 총장님께서 그 사회과 교육학회 회장을 맡아주시면서 학회를 단단하고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주셨던 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취임하신 또 이광성 학회장님께서 또 많은 포부와 열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유튜브 동시 중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확대되고 발전하는 학회의 모습을 지금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 같이 두 분께 좀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는 총 3편의 연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 발표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광주교대의 김재봉 교수님의 초등 예비 교사들의 갈등 대응에 관한 인식 양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표자이신 김재봉 교수님과 토론자이신 김자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발표를 맡은 광주교대 국어교육과의 교수 김재봉입니다. 사실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열린교육학회에서 국어교육의 영토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예비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직의 교사들이 끊임없이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직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실천 이전에 어떻게 우리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의미 있는 교육의 일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5, 6년 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서너 편의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쓸 때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갈등을 인식하는 측정 도구를 뭐로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문헌을 뒤적이다가 베르코 등등이 이제 세계 안내하고 있는 그 갈등 대응에 관한, 그러니까 갈등 대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논의를 해보고자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주로 토론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도 토론을 하고 나면 적이 되어버린다. 차라리 토론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토론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활동의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가이든 권위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생각의 교류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이유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한 악의적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최소한 악의적인 공격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특정한 현상에 대한 태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현상을 해석하게 하는 그 교육 이런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갈등 관련된 하나의 도입 마을로서 이 대립토론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크게 제가 연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갈등의 상황에 좀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전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갈등 대응에 관한 인식 양상은 어떤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여교사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연장선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이제 주요 문항별 갈등 대응에 관한 인식 양성을 어떤가 했는데 여기서만 이제 주요 문항이라는 것은 아마 저희 자료집 제 글의 맨 뒤쪽에 보면 2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 23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5개의 문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점에서 갈등 대응에 관한 인식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육의 단서로 활용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로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살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자,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살표, 화살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자, 안 보이면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본인이 있는 곳에서 좌우로 한 3m 가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보입니다. 저쪽에 가서 보면 잘 보입니다. 혹시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 갈등이나 또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는 다만
찾아내지 못한다거나 또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페덱스라는 또는 그 운송 관련된 회사의 로고인데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화살표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10분 동안에 저는 1시간 동안 화살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아내는 1분도 못 돼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갈등이라는 것도 특정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너무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갈등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뭐 갈등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 갈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 발표에서 주로 내적 갈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적 갈등의 문제는 제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정도로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내적 갈등에 주로 한 3가지 정도 이미 이런 것들은 갈등 공부하신 분들 갈등 관련된 학회 이런 이미 너무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접근 갈등 이런 겁니다. 유명 대학에 2군데 합격했습니다. A 대학으로 갈까 B 대학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접근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서 회피 갈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술로도 안 돼. 그렇다고 아무리 훌륭한 민간요법으로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 회피 갈등입니다. 접근 회피 갈등은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혼을 하는 것이 저 바람직할 거냐 아니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냐. 이게 둘 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갈등인 거죠.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크게 보자면 이런 범주에서 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행동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교육의 단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살펴보자 했고 외적 갈등으로 해서는 이제 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양자 간에 겪는 갈등 이를테면 나의 정체성은 이런 것인데 상대는 다른 걸 갖고 있어 라는 그런 부분들 또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상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 또 나는 빨리 가고자 하는데 상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 등 이런 등등의 갈등들 이게 양자 간의 갈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3자 간의 갈등입니다. 주로 보통 이제 어떤 장애 마스터들이 그렇게 갈등을 많이 자, 2 집단이 있어요. 그럼 2 집단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게 3자 간의 갈등. 그럴 경우에 2 집단이 동맹을 형성해서 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3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갈등들. 이 3자 간의 갈등에서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담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집단 갈등이 있습니다. 영역의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그 스타일인데 주로 아마
이 갈등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경쟁은 어떤 거냐, 나 중심이에요. 두 개의 사안이 경합을 할 때 나를 따라오세요. 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말하자면 경쟁을 주로 선호하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죠. 두 개가 경합을 벌일 때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반면에 뭐 조화, 얼버무림 여기 있는데, 이건 좀 조화, 다른 말로 여기 순응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의견과 당신 의견이 있을 때 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화입니다. 순응하는 거죠. 총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교수님들이 좋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회피는 이거 저거 관여하기 싫어요. 저 관여하기 싫어요. 이런 회피입니다. 자, 타협은 자, 둘이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내 생각대로 하고 내일은 당신 생각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협 스타일. 자, 통합은 둘 다를 만족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서 우리 공유된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갈등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만 이제 순응과 통합이 어떻게 서로 간에 선호가 있는가, 또는 경쟁과 회피가 어떤 게 있는가, 회피하고 타협, 회피하고 통합이 서로 어떠한 이제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갈등 스타일이 이제 있는데 주로 순응하는 형태와 통합하는 형태,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 이렇게 묶을 수 있고, 회피와 통합, 타협의 중간 지점에 이렇게 이제 갈등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효과적인 것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경쟁과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효과적이다. 보통 갈등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그 집단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반면에 회피하는 거랑 순응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순응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회피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피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효율적인 36개인 것도 무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과 설문지 수집 과정인데, 이 연구에서는 1학년 138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 첫 강의 때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식 양상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때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교육대학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1학년 설정을 했고, 남학생 55명, 여학생 83명이고 이렇게 했고, 설문지 내용은 이제 베르코 등등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주로 5개의 갈등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설문지를 잘 배열을 했습니다. 물론 설문지 배열에 따른 해석 방식에서 차이가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있고, 아마 자료 12쪽인가 13쪽인가요? 그 설문지를 맨 뒤쪽에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설문지 첨부를 해놨는데 빈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설문지는 한 사람이 23개의 문항에 대해서 쭉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를 쭉 세서, 예를 들면 7개가 체크됐다. 그러니까 이제 11개 중에
11개 다 체크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체크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7개를 체크했다. 그럼 뭐 이제 점수화시키면 곱하기 10 한 70점 되겠죠. 자 두 번째, 조화의 문항에서 8개를 선택했다 하면 80점 이렇게 해서 하면 개인의 갈등 대응에 대한 인식 양상이 쭉 이제 나오고, 그것을 138명 학생들이 전부 선택하게 하면 좀 더 보편화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그 뒤쪽에 있는 총괄표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것은 발표 원고에 상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갈등 대응에 관한 유형별 인식 양상인데, 자, 이것은 전부 그 경쟁은 사실은 11문항입니다. 11문항이고, 조화 이것은 10문항이고, 요 이제 배점별 전체는 그다음 46문항. 23개를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46개 문항에 대해서 이를테면 11문항에 대해서 38.5% 정도가 선택을 했고, 또 9문항에 대해서 40 이런 거 이제 쭉 봤더니 타협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타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두 번째로 회피가 가장, 이것저것 관여하기 싫어요. 회피.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하고 타협이 거의 뭐 이제 55.2니까 뭐 타협 통합, 회피하고 통합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화, 경쟁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제 우리 대학의 1학년들 138명을 조사해 놓고 봤을 때 타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회피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교육에 임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어찌됐든 베르코 등에 의한 인식 양상을 보면 타협과 회피, 통합 이런 것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조화, 경쟁 이런 순서대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5년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크게 이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5년 전에는 경쟁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았는데 그건 이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전체 335명 중에 138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건 이제 성별 인식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경쟁에 대해서 여학생의 기대 빈도가 이제 비율상으로 그냥 357 정도 와야 되는데 실제로 348 정도의 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덜 경쟁적이다, 좀 덜 경쟁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조화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빈도는 339인데 28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더 수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학생의 기대 빈도가 446이 나왔는데 실제로 473이는 훨씬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갈등 대응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훨씬 더 회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타협의 면에서 371이 기대 빈도인데 382 정도로 와서 더 타협적이다. 그리고 통합 부분에서 394인데 425가 더 통합적이다 해서 이러한 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갈등 대응은 자 이런 것인데, 자 요거 이제 실제로 수치이고, 경쟁 부분에서 여학생은 덜 경쟁적이고 수능하는 부분에서 여학생이 더 수능하는 측면이 있고, 회피의 측면에서는 여학생이 더 회피하고 있다.
이건 앞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항별인데 주요 문항에서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가 있습니다. 23개 문항에서 자료집에 표로 정리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조화와 통합 이렇게 했을 때 급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항목에 따라서 138명 이제 훨씬 더 많은 이 문항에 따른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수능과 통합에서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통합이 10이다. 그러면 수능은 120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급간이 차이 나는 것을 5개 정도 제가 쭉 순번으로 서열을 매겨서 해본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회피하고 경쟁 상황에서 자 문항 14입니다. 문항 14에 대한 그런 반응인데 회피를 우선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회피하고 통합 후 갈등 상황에서는 회피를 좀 우선하고 있다. 회피하고 타협 이런 상황에서는 타협을 우선시하고 있다. 회피하고 경쟁 상태에서는 회피를 우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식 양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갈등 대응에 대해서 인식하는 양상들이 타협, 회피, 통합, 조화, 경쟁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서 보자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고 더 수능적이며 더 회피적이고 더 타협적이고 통합적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주요 문항별 갈등 대응에 관한 인식 양상에서 이제 그림 2를 참조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항 21에 대해서는 조화와 통합에서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고 회피와 통합에서는 회피를 우선하고 있고 회피와 경쟁에서는 회피를 우선하고 있고 회피와 타협에서는 타협 우선, 회피와 경쟁 회피 우선해서 어떤 그림 2를 보시면 회피가 이를테면 좌우측의 맨 중심에 있어서 회피하는 것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 회피를 중심으로 해서 회피하고 타협하는 것, 회피하고 통합하는 것, 회피와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 대응에 대해서 참여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양상을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인식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김재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원은 계속 변동이 있는데 그래도 대충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2개 학회에 접속해 주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온오프 학회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토론은 그 공주교대의 김자영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교대 사회과 교육과의 김자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없이 해도 괜찮으면 그냥. 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국어교육 쪽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지금 김재봉 교수님께서 하신 발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해 주신 그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사실 예비교사는 살아가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또 대응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서 학교의 현장에 나아가서 학생들이 갈등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교사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교사 방법을 쓰고 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학급을 운영하는지 등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어떤 식으로 갈등에
갈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연구에 대해서 큰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제가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밝혀주었던 여러 결과들이 일반적인 대학생, 그 나이대의 대학생의 특성인지 아니면 교육대학교에 속해 있는 예비교사의 특성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예비교사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일반 대학의 그런 대학생과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해서 이후에 졸업할 때 그 시차를 두고 비교를 해서 이 교육대학에서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교육대학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형태로 조금 더 연구가 발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된 연구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는 지금 성별에 따른 인식 양상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외에도 사실은 이게 꼭 성별에 따른 이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혹시 추가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별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여러 변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이제 교육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운영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분께서 생각하시는 함의를 연구 이제 발표상에서는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해주지 못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갈등 대응에 대한 설문지 내용을 보면 사실 갈등에 대한 좀 일반적인 문장으로 설문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구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타협적인 반응이 또 어떤 경우에는 경쟁적인 반응이 혹은 어떤 경우에는 통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 갈등 대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보편적인 문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갈등 대응에 대한 인식 양상의 이제 후속 연구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연구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료집에 보면은 그림 2에 여러 가지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타협, 회피, 통합, 조화 그리고 경쟁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2의 위쪽에 있는 설명을 보다 보면 대결, 공격, 과정 통제, 저항 등의 이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이 그 그래프상에서는 명확하게 위치가 배열되어 있지 않고 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림 2의 그 가로축과 세로축의 각각의 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효과 없음이랑 이제 그 효과 높음으로 구분해 주신 게 효과가 없음보다는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효과가 적음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그 표현이 수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를 보면 결국 학생들은 타협, 회피, 통합에 많은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는 결국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따르는 존중하는 형태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교육대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좀 뭐랄까요, 약간 사회적인 압력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많이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특히 마지막 질문을 세 가지를 이제 던져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건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재봉 교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선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의견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 혹시 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7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맨 7가지가 맨 뒤에부터 쭉 하겠습니다. 우선 맨 뒤에 7번 아까 맨 뒤에 어떤 것이냐 얼른 적혀 있는데 정체성 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이제 크게 7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갈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또 실제로 실천에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대학생들의 정체성과 또 일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다르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번째 문제에 대해서 또 이따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효과 그 문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6번째 어떤 것이 막 올리는데 지금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 4쪽에 사실은 이제 그게 제가 그 특정한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을 했고 제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 타협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는데 실제로 전후 맥락을 보면 타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타협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가 넣고 실제로 원고를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넣고자 합니다. 아까 효과가 전혀 없다. 제가 발표 과정에서 말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갈등이 어떠한 그 상황이냐 갈등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이게 원래 책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처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무슨 얘기인가? 5번째 말씀하시는 거 혹시? 그림 2에 나와 있는 용어들. 예. 그 그림 이 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경쟁의 하위 내용으로 이를테면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하위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표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 5개의 갈등 스타일에 대해서 하위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면에 이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세하게 옮기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네 번째가 갈등 설문지가 이제 좀 일반적인 용어로 적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끊으면 이제 설문지에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명확한 것은 갈등 상황을 주어놓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인식과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더 훨씬 디테일한 갈등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사회적 갈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상황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생각은 듭니다만은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연구가 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함의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넓게 보자면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별의 문제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외에 이를테면 그래도 교육대학교이지만 각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는 학습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 연구로 해서 살펴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특히 학습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1학년 신입생으로 바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이를테면 교육학과다, 내가 이를테면 음악교육과다라고 했을 때 크게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4학년쯤에 1학년 때 들어온 이 학생들을 가지고 정단 연구로 해서 3학년 마다 4학년쯤에 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설문의 특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예비교사의 특성 차원에서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종단적으로 연구되면 좀 더 이제 우리 교육대학의 교사 양성에 대한 큰 틀 마련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식에 대한 양상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제일 이제 미흡한 점은 이 양상을 통해서 어떠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런 그 논의 부분이 사실 매우 미흡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일단 전체 양상은 이렇고 추후에 원고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논의 부분들을 좀 더 보완돼서 조금 원고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자 생각합니다. 7가지 너무 의미 있는 논평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의사항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질의사항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전달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하나 박사님께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댓글 읽어주는 남편. 학교 생활 속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교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교사의 교실, 학교 갈등 상황 인식 및 대응 관련 연구가 풍부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UJ 정의니까 정수진 선생님이시네요. 일단 고전에 이제 우리 전전임 회장님이셨던 정문성 교수님께서 이제 김자영 교수님의 첫 번째 문제
의식과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대생은 이제 그 62세 정년 때까지 교대 입학하면서 정년할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좁은 그 공동체 속에서 계속 선후배 간에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갈등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고 혹시나 이제 기존의 일반 대학생들과 뭐 차별화되는 지점이나 그런 선행 연구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네, 정수린 선생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나 규범에 따라서 이 갈등에 대응하는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질문으로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미흡하면 김재현 교수님께서 보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현재 여건상 다른 대학에서 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 인식의 문제들 이것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다른 대학에서도 실시를 해보면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여건상 그렇게 넓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다만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예비 교사들이 어떻게 갈등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다른 갈등 설문지도 여러 가지 있지만 벨코 등등에 의해서 제안된 이 설문이 나름대로는 이제 본인이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접근해 갈등 상황이 어떤 거냐,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어놓고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천착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연구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제 개인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의 갈등, 그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상대가 없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했다. 이런 쪽에서 제한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교수님 워낙 그 정리를 마지막에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회자로서 굳이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발표, 그 다음에 토론을 해주신 김재봉 교수님과 김정현 교수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